네, 오늘 성조숙증과 성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해 주실 분 이승원 한의원의 이승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연일 핫 이슈죠. 성조숙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성조숙증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사춘기와 연관이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춘기가 성조숙증의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춘기라고 했었어요.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심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춘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의 개선이 됐죠.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구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체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성호르몬이 빨리 나오는 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의 영향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40년 전보다는 한 두세 살 정도 낮아지고 있어요. 14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 지금 한 12살 정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 4학년에서 5학년 여자 경우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사춘기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남자들은 6학년부터 예.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사춘기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호르몬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예. 성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조숙증 많이 듣게 됩니다만 쉽게 풀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어떤 증상인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성조숙증, 성장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2차 성징이라는 거는 여자, 남자가 다른데요. 여자들은 가슴, 유방이 발달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채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변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채모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성조숙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자는 8세 정도, 그 다음에 남자는 만 9살 정도, 요때부터 시작이 된다면 성조숙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연령은 어린데 몸은 어른으로 빨리 변한다.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은 컸는데 네. 정신적이 안 커요. 그러면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커지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성적인 호기심 발달 때문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뭐 인터넷 접근이라든지 우리 PC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예.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다른 데 분산되기 때문에 성장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성조숙증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저신장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어른처럼 초경이 빨랐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래들보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거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자, 성호르몬이 발달을 하면요. 성장 호르몬도 같이 발달을 시켜요. 성장판을 자극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급진기와 2급진기가 있어요. 성장을 할 때는. 네. 그래서 태어나서 1, 2년 됐을 때 애들이 눈 감았다 뜨면 커져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뒤집고 조금 있으면 걷고 기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1급진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 판을 같이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급속하게 크게 되는데 조숙증이 오게 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은 성장판 자극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크는 것 같아도 빨리 다치게 돼요. 보통 그렇군요. 또래보다. 그러면은 조금 컸던 것들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더 그 키가 다인 거죠. 중학교 1학년 키가 다라든지 네. 그때 크고 많은 건데. 더 자랄 시기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다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 혹시 성조숙증은 아닐까 염려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또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양방적으로도 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진성으로 이제 성조숙증이 온 경우가 있고 가성으로 온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네. 뇌 종양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달라지고 골밀도라든지 그 연령이라든지 호르몬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차트 보시면요. 예. 10가지 정도가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한 5개 정도가 포함이 되면은 성조숙증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서 전문 한의원이나 의료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시면은 또래보다 조숙해 보이고 친인척 중에 성조숙증을 겪은 이거는 유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출생 후에 이빨이 난다든지 기고 말하고 걷고 이런 발육 속도가 얘는 빠르다 이런 애기들. 그다음에 체중이 키에 비해 얼등이 좀 많다. 비만이죠. 그럼 체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체지방이 많아지면은 그 지방에서 나오는 렙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성적 호기심이 많다. 요새는 매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텔레비든 그 음악 프로만 봐도 선정적인 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방에서는 열이 많은 체질. 그런 신장의 열이 올라가면서부터 열이 조장시켜서 되는 간과 신장의 열을 조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조숙한 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른들 얘기하는데 자꾸 끼려고 한다든지 예. 자기도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비염, 아토피, 천식 이런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애들은 그다음에 2차 성징이 좀 빨리 나오는 애들, 가슴이 나온다든지 예. 그런 애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육식하고 인스턴트 그런 음식을 잘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성조숙증이 아닐까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요.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속한다 하시면은 한 번씩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조숙증은 일단 한의원이든 어디든 오시면은 골밀도, 성장, 키, 체지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요. 그 애기 성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성조숙증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까 유전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유전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얘기를 하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6개 정도로 해놨는데요. 네. 유전적인 경향이 가족력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출생 시 저체중이 있으면은 나중에 성조숙증으로 생기기가 쉽고요. 네. 체중이 늘게 되면은 체지방이 늘고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보낸 렙틴이 뇌를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생성되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빨리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플라스틱이나 장난감이나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일회용 용기, 주방세제, 캔, 비닐 이런 것들은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프탈레이드라든지 페놀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수면 시간인데요. 수면 시간 같은 거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도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죠. 아.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호르몬은 코르티졸이라는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호르몬의 합성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육류예요. 예. 육류가 많으면은 발육 속도가 좋은 서양처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요새는 육류라든지 이런 걸 키울 때, 가축을 키울 때 네. 그 성장 촉진제를 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애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육류를 조금 조심해서 샐러드라든지 신선한 야채 이런 속으로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